자, 이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와 주기에 대해서 진도를 나갈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사인 함수 그려볼게요. y는 sin x.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x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자, 기본형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그래서 주기가 여기가 2파이예요. 그리고 여기가 파이고요. 자, 여기가 0이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값을 씌워봐.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은 부분이 x축에 대하여 대칭돼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x축보다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뒤집혀서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 맞아요? 그쵸?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원래 있던 거는 그냥 그대로 있고요. 자, 그럼 그래프 개형이 잘 봐. 자, 노란색을 보는 거야. 자, 어떻게 생겼어요?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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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록. 이렇게 생겼잖아. 맞아? 자, 얘가 y는 절대값 sin x예요. 그럼 이 함수의 주기는 얼마예요? 같은 기형이 반복되는 한 사이클이 지금 얼마예요? 파이죠?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야. 기준의 주기의 반이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최소값은 얼마예요? 당연히 0이 되는 거죠. 최대값은요? 네, 1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어차피 코사인 그래프도요. 지금 사인 함수와 x축에 대하여 약간의 평행이동 관계지만 모양은 똑같잖아요.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씌우면 최대값은 사인처럼 1이고 최소값은 0이고 그리고 주기는 반띵한 파이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코사인도 절대값을 씌우면 최대값은 사인처럼 1, 최소값 0이고 주기는 반띵된 파이가 된다. 자, 절대값 사인 x와 절대값 코사인 x 모두. 자, 그런데 탄젠트 한번 볼까요? 자, 탄젠트는 좀 살짝 달라. 자, 탄젠트는 우리 점근선이 있었죠? 자, 점근선이 2분의 파이였어요. 그래서 주기가 파이가 돼서 이렇게 뭐, 자, 주기가 파이가 돼서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자, 그래서 얘는 계속 이렇게 생기는 애가 됐을 겁니다. 자, 맞죠? 그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여기 값은 뭐야? 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겠지. 자, 이게 그냥 탄젠트 x야. 자, 얘가 y는 그냥 탄젠트 x고요. 내가 만약 이 친구도 우리가 절대값을 한번 씌워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거지. 자, 이런 부분이 위로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아?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자, 그리고 얘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얘도 이렇게 올라가고, 맞아? 자, 원래 위에 있던 애는 그냥 이렇게 될 거고. 맞니? 자, 그럼 X축보다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지워버릴게. 자, 밑에 부분 지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니까 점근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자, 그래프 봐봐. 지금 주기는 어때요? 여전히 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구간의 길이니까 파이예요. 맞죠? 여전히 주기는 뭐야? 파이야. 주기는 똑같아. 한 사이클이 이거 지난 다음에 또 이게 똑같이 반복되잖아. 자, 최소값은 뭐예요? 0이죠. 최대값은 뭐야? 계속 올라가니까 없네요.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이 씌워진 그래프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만약에 이제 개수의 변화가 있다면요. 그럼, 자, 별거 없죠. 봐봐. 지금 최대값은 만약에 a sin bx의 절대값이라고 쳐봐. 그러면, 자, y는, 지금, 봐봐요. y는 최대값은 만약에 a sin bx의 절대값이라고 쳐봐. y는 a sin bx의 절대값. 그러면 최대값은 뭐가 될 거예요? 당연히 a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쵸? 아니, 그렇잖아. 우리, 어떤 사인이 있었어요. 사인이 있었는데, 사인 어쩌고가 있었는데, a라는 애를 곱했어. 그러면 이 값은 얘 a 사인 어쩌고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절대값 a고 최대값이 그냥 절대값 a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a sin bx라고 한다.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a의 절대값이 되는 거야. 최소값은요? 무조건 0이죠. 쌤, 저 이거 문자로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사인 2분의 1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주기가 얼마예요? 원래 2파이를 2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4파이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 2를 곱한 사인 함수에서 마이너스를 전체 붙인 거니까 함수 값을 다 바꾼 거죠. 반대로. 자, 그러면 봐봐. 원래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지금 여기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였다면 지금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지금 x축에 대해서 뒤집은 거란 거잖아.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겠지. 이해 가세요? 자, 그런데 얘는 주기가 지금 4파이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이걸 x축에 대해서 뒤집은 거죠. 함수값의 부호를 다 바꾼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잘못 썼네. 이렇게, 자, 이해가시죠? 그런데 지금 얘가 주기가 4파이니까 일단 여기가 4파이에서 끝나야 돼. 자, 근데 절대값을 씌워요? 그럼 어떻게 돼? 밑에 있는 거 다 위로 뒤집어야겠죠. 네, 이렇게 되면서 밑에 있는 것들은 싹 다 뒤집히겠죠. 없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4파이였던 게 지금 반띵이 됐죠? 주기가 뭐가 됐어요? 주기 2파이가 됐어요. 자, 반복되는 한 사이클이 2파이, 주기의 반띵이 됐다고요. 그럼 최대값은 뭐예요?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몇이에요? 0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y는 절대값 a sin 2x에서 y는 절대값 sin bx에서 지금 최대값은 뭐? a에다가 절대값 붙인 거. 그리고 최소값은 0.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주기는 원래 그냥 절대값이 없을 때는 a sin bx에서 주기는 2파이를 b의 절대값으로 나눈 게 주기인데 절대값을 전체에다 씌워주면 주기가 반띵된다고 했으니까 반띵해서 파이 나누기 절대값 b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바로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하고 사인은 x축에 대하여 평행이동 관계만 같기 때문에 어쨌든 모양은 똑같잖아요. 자, 그리고 탄젠트도 한번 봅시다.
탄젠트도 개수의 변화를 줄게요. 자, y는 2분의 1 탄젠트 2x. 자, 얘는 지금 어차피 원래 탄젠트는 지금 이 상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죠. 주기만 따질게요. 주기는 원래 파이를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눈 거. 맞습니까? 원래 주기 파이를 x 앞에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눈 건데 절대값. 해봤자 어차피 양수니까 2 나오고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자, 그림을 그려보았고 지금 얘는요.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원래 그리는 것보다 약간 좀 더 완만해져서 그림이 그려질 거고 여기가 2분의 파이일 겁니다. 그럼 점근선 여기 4분의 파이. 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려지는 거, 자, 여기가 파이가 되겠네요. 자, 여기가 파이면 뭐 여기가 4분의 3 파이. 이런 식일 겁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이제 절대값을 여기다 씌울 거예요. 절대값을 이렇게 씌울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축보다 아래에 있었던 걸 뒤집어 올리는 거죠. 원래 있었던 거 그대로고, 그 다음에 얘를 올립니다. 그리고 얘 위에 있던 거 그대로, 밑에 있던 거 올리고, 얘 그대로, 밑에 있던 거 올리고, 그대로. 자, 그럼 그래프가 반복되는 한 사이클이 어디예요? 자, 똑같이 2분의 파이죠. 맞습니까? 자, 주기 그대로죠. 자, 2분의 파이. 맞죠? 최대값은요? 없고요. 최소값은 0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절대값 a 탄젠트 bx에서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은 0이에요. 그리고 주기는 탄젠트 bx에서 원래 주기 파이를 b의 절대값으로 나눈 게 주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교재에 보충학습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말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거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함수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함수가 있을 때, 자, 여기에 절대값 y는 이게 x에다가 많이 붙어요. 그럼 이 그래프는 x가 0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는 y는 그냥 fx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y는 f 마이너스 x가 되는 겁니다. 즉 f 마이너스 x란 건 뭐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거죠. 자, 그럼 잘 봐. 만약 이 그림이 자, 이런 식으로 y는 fx가 있다고 쳐봐. 자, 그러면 x가 0보다 같거나 큰 건 어떤 거예요? 자, 이거죠? 자, 이때는 그냥 y는 fx를 따라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y는 f-x래. y는 f-x는 뭐라고? y는 fx 그래프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은 거니까 y축 대칭시킨 거라고. 그럼 얘를 y축 대칭시키면 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y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서 x가 0보다 작을 때만 우리 생각하면 돼. 그럼 그게 어디야? 자, 이 부분이죠? 자, 그런 모양이 대칭이지 않겠습니까? 얘랑 얘랑 이해 가세요? 뭐야? 서로 모양이 대칭이겠죠? 아, 그래서 어떤 함수에다가 x 대신에 절대값만 x 자리에 넣었을 때, x 자리에만 절대값을 넣었을 때는 x가 0 이상의 범위의 그래프는요,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 기존에 있었던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 영역은 아예 지워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y는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실까요? 자, 이거 그래서 그래프 다시 그리면 뭐 이렇게 되겠죠. 대칭처럼 좀 더 보이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제가 왜 설명드렸냐면 보충학습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이걸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y는
사인 절대값 x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y는 보충학습입니다. 사인 x 그래프를 먼저 그리세요. 그러면 사인 함수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x 값이 0 이상인 범위는 어떻게 한다고?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니까 오른쪽 영역을 데칼코마니로 찍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된 걸 지금 데칼코마니로 찍어버려. 어떻게 찍냐면 이렇게, 어, 이렇게. 자, 이해가? 자, 여기도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노란색 부분. 자, 이 주기가 있어? 주기 없지. 맞니? 어, 주기 없어. 왜냐면 그래프 모양이 반복되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치? 규칙이 여기서 깨져버리잖아. 이해 가시나? 자, 이렇게 생겨야 돼. 자, 그 다음, y는 코사인 x도 그려볼게. 코사인 x는 어떻게 그려지니? 자, 코사인 x는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겼죠? 자,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요. 그러면 x축, y축 기준으로, 아, 미안, 다시 말할게. 자, 얘를 조금, 뭐야. 자, 지금 얘는 x가 0보다 큰 범위가 어디니? 얘는? x가 0보다 큰 범위는 여기란 말이야. 맞니? 이 부분인데 이걸 y축에 대해 대칭시킨대. 근데 얘는 원래부터 y축에 대한 대칭 함수야. 그래서 어떻게 돼? 그냥 똑같은 그림이 나와. 뭐가? y는 코사인 절대값 x가 그냥 코사인 x가 나온다고. 이해 가세요? 자, 코사인 x는 원래 y축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x가 0 이상인 범위를 y축에 대하여 콕 집어도 자기 자신이 그냥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해줄게요. x가 0 이상인 범위를 y축에 대하여 이렇게 대칭시켜도 자기 자신 그래프가 됩니다. 자, 탄젠트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 탄젠트.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자,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 자, y가 0 이상의 범위. 어디죠? 자, 지금 y축에 0보다 큰 범위가 어디야? 한번 집어보자. 자, 이 부분, 이 부분, 이거를, 이 노란색, 이 노란색. 0보다 큰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그치? 이거를 y축에 대해 대칭시켜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자, 이 모양이 또 있어야 되니까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 검은색은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해 가세요? 자, 얘가 뭐라고? 얘가 y는 탄젠트 절대값 x라고. 오케이. 자, 이 정도로 한번 우리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들을 그려볼 수 있겠고요. 이거 그림 한번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저랑은 이제 넘어가셔서 필수 예제 8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